일부 저녁 노을과 추억의 시작. 물이 딱 맞게 끓었구나. 찻잎은 두 숟가락. 어머니께서 항상 그러셨지, 차는 정성으로 우려야 제맛이 난다고. 벌써 50년이 넘게 이렇게 차를 우려 마시고 있구나. 젊을 때는 커피만 마셨는데 오늘 노을도 참 곱구나. 빨간색이 천천히 주황색으로 번져가고 또 노란색으로 저 구름 사이사이로 스며드는 빛이. 할아버지, 저예요, 민지. 민지 목소리네. 할아버지, 학교에서 달려왔어요. 이 녀석, 그렇게 급하게 올 일이 뭐 있다고. 숨 좀 고르고 앉아라. 아빠가 말씀하시는데 할아버지가 요즘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심심하시지 않을까 해서 왔어요. 우리 민지. 할아버지는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아. 이렇게 차 마시고 노을 구경하고 옛날 생각하면서 지내니까. 옛날 생각이요? 어떤 생각? 글쎄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 좋은 일도 힘든 일도. 그런 걸 하나씩 떠올리다 보면 시간이 금세 지나가더라고. 할아버지, 저도 차 마셔도 돼요? 물론이지. 잠깐만. 찻잔이 하나 더 있었는데. 여기 조심해서 마셔. 뜨거우니까. 와, 향이 정말 좋아요. 와, 우롱차란다.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차야. 정말 처음엔 쓰다가 나중에 달아지네요. 그래, 인생도 그런 것 같아. 처음엔 쓰고 힘들어도 지나고 보면 달콤한 추억이 되거든. 할아버지는 어떤 추억이 제일 달콤해요? 글쎄, 내 할머니 처음 만났을 때, 내 아빠 태어났을 때, 그리고 너희들 보는 지금도 달콤하고. 할머니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 들려주세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해야 해. 긴 이야기인데 들을 수 있겠어? 네, 좋아요. 긴 이야기 제일 좋아해요. 할아버지가 태어난 곳은 지금 너희가 사는 곳에서 기차로 3시간쯤 가야 하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 어떤 마을이었어요? 산으로 둘러싸인 정말 작은 마을이었지. 논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개울물이 콸콸 흘러가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름다운 곳이었어. 우리 집은 그 마을에서도 가장 작은 집 중 하나였어. 방이 2개뿐이었는데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우리 형제 5명이 함께 살았지. 방이 5명이나요? 좁지 않았어요? 좁기야 했지만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겨울밤이면 온 가족이 한 방에서 이불을 덮고 자면서 이야기도 하고 어머니가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정말 추웠어. 겨울이면 방 안에서도 입김이 하얗게 날 정도였지. 아침에 일어나면 물동이에 얼음이 얇게 얼어있곤 했어. 그럼 어떻게 따뜻하게 지내셨어요? 어머니께서 아궁이에 장작을 떼서 방을 데우셨지. 지금도 생각나. 그리고 어머니 손맛 정말 잊을 수 없어. 쌀이 부족할 때는 보리를 섞어서 밥을 지으셨는데 김치하고 함께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 할머니 요리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어머니는 정말 마법사 같으셨어. 별것 아닌 재료로도 맛있는 음식을 만드셨거든. 특히 고구마를 아궁이에 구워주시면 껍질을 벗기면 노란 속살이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그 달콤한 맛이란 지금 먹는 어떤 과자보다 맛있었어. 저도 고구마 좋아해요. 할아버지도 지금 고구마 좋아하시는 이유가 그거구나. 그래,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지금도 겨울이면 고구마를 사다가 구워 먹곤 한단다. 우리는 가난했지만 정말 따뜻했어. 아버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농사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바느질을 하셔서 우리를 먹여 살리셨지. 바느질이요? 그때는 재봉틀도 귀했어. 어머니는 손바느질로 이웃집 아이들 옷을 만들어 주시고 기워 주시고. 밤늦게까지 바느질하시는 어머니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 할아버지도 그런 어머니를 도와드리려고 학교가 끝나면 나무를 해오고 물을 키러 오고 동생들 봐주고. 할아버지도 공부는 하셨어요? 물론 했지. 하지만 책이 없어서. 형이 쓰던 책을 물려받아 쓰거나 때로는 친구들과 함께 한 권을 돌려가며 봤어. 그래도 공부가 재미있었어. 특히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읽어주시는 신화 소설.
그런 걸 들으면서 나도 언젠가는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을까 생각했지. 그때부터 꿈이 있으셨구나. 그래, 언젠가는 이 마을을 벗어나서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 그런데 그 꿈을 키워준 건 바로 책이었어. 마을에 작은 도서관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빌린 책들을 읽으면서 세상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지. 20살이 되던 해, 어느 날 밤에 마루에 나가 별을 보고 있었어. 그런데 어머니가 옆에 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 얘야, 너는 이 마을에서만 살기엔 너무 큰 꿈을 가지고 있구나. 도시로 나가서 공부도 하고 일도 배워보렴.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어머니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아셨던 거야.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지. 돈은 많이 못 줄 테지만 어머니 마음만은 가져가라고.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 집을 떠나는 게 맞나? 부모님을 이렇게 두고 가도 되나? 하지만 결국 결심했지. 무서우시지 않았어요? 무서웠지. 하지만 더 큰 건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어. 성공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편하게 모시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컸거든. 그래서 며칠 뒤 마을의 작은 기차역에 섰어. 평생 타보지도 못한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는 거였지. 2부.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 이렇게 큰 쇠 덩어리가 움직인다니. 창가 자리에 앉아서 밖을 보니 내가 알던 세상이 점점 멀어져 가더라고. 논밭이 지나가고 산이 지나가고. 무슨 기분이셨어요? 설레면서도 무서웠어.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서울 사람들은 어떨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빙글빙글 돌더라고. 그런데 옆자리에 앉은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주시더라고. 어디 가는 길이냐고. 그래서 서울에 일하러 간다고 했더니 젊은 사람이 참 용기 있구나. 나도 젊었을 때 서울 가려고 했는데 용기가 없어서 못 갔어. 꼭 성공하거라. 좋은 분을 만나셨네요. 그래, 그 할아버지 덕분에 마음이 조금 놓였어. 그리고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지. 사람이 정말 바글바글했어. 우리 마을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자동차도 많고 건물도 높고. 무서우셨어요? 무서웠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역 앞에서 누군가 소리치더라고. 일자리 구하는 사람 하고. 그렇게 해서 첫 일을 구했어. 건설 현장에서 벽돌 나르는 일이었지. 정말 힘들었어. 하루 종일 무거운 벽돌을 날라야 하고 먼지는 많이 마셔야 하고 저녁이 되면 온몸이 아팠지. 그럼 어디서 주무셨어요? 공사장 근처에 작은 쪽방을 얻었어. 방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작았지. 누우면 벽에 발이 닿을 정도였어. 겨울에는 정말 춥더라고. 고향 집이 그립고 어머니 생각이 나고 때로는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나 싶어서 눈물이 났어. 그럼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지. 하지만 돌아가면 뭐가 달라지겠어. 부모님께 더 걱정만 끼쳐드리고. 그래서 이를 악물고 버텼어. 그리고 조금씩 서울 생활에 익숙해져 갔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저녁에는 야간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야간 학교요? 그래,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학교가 있었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학교가 있었어. 돈을 벌면서도 배울 수 있다고 해서 정말 힘들었지만 다녔어. 그렇게 2년 정도 지났을까. 어느 토요일 오후에 작은 서점에 갔어. 책을 좀 보려고. 어떤 책을 보러 가셨어요? 야간 학교에서 숙제로 낸 문학 작품이 있었거든. 도서관에는 없어서. 서점에 가서 잠깐이라도 읽어보려고 했지. 그런데 그 책을 찾아서 읽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같은 책을 보고 있더라고. 슬쩍 옆을 봤더니 정말 고운 분이셨어.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를 입고 책을 아주 조심스럽게 넘기면서 읽고 계시더라고. 할머니시죠? 그래, 바로 내 할머니야. 그때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한참을 그렇게 나란히 서서 책을 보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책을 덮고 나가시더라고. 그때 할아버지가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지. 저 실례지만 그 책 어떠세요? 저도 읽어보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돌아보면서 정말 예쁘게 웃으시더라고. 아, 네, 정말 좋은 책이에요. 주인공의 마음이 너무 잘 그려져 있어서 읽는 내내 마음이 뭉클했어요. 로맨틱하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면서 그 책 이야기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했지. 그분이 잠깐 망설이시더니 좋아요라고 하시더라고. 이 근처에 작은 다방이 있었어. 거기 구석자리에 앉아서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눴지. 어떤 이야기를 하셨어요? 처음엔 책 이야기였어. 할머니는 시골에서 올라와서 교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계셨고,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꿈이에요. 아이들 눈이 반짝이면서 새로운 걸 배워갈 때 그게 정말 보람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다운 꿈이었어. 그리고 할아버지도 내 이야기를 했지. 고향을 떠나온 이유, 지금 하고 있는 일, 앞으로의 꿈. 할아버지는 무슨 꿈이 있으셨어요? 그때는 막연했지만 성실하게 살아서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어.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 서점에서 만났어. 책도 함께 보고 다방에서 차도 마시고 할머니와 이야기하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어. 할머니는 똑똑하기도 하고 마음씨도 따뜻하고 무엇보다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존경스러웠지. 언제부터 사랑하게 되셨어요? 글쎄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할머니를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만나지 못하는 날이면 허전하고 특히 어느 비 오는 날이었어. 할머니가 우산이 없어서 비를 맞고 있는 걸 보고 내 우산을 씌워드렸는데 그때 할머니가 고마워하시면서 미소 짓는 모습을 평생 잊을 수 없어. 그때 확실히 알았지. 아, 나는 이분을 사랑하는구나 하고. 3부. 그렇게 인연을 만나고 결혼을 했어. 정말 소박한 결혼식이었지. 어떤 결혼식이었어요? 교회에서 간단하게 하객도 몇 명 없었어. 할머니 가족분들, 그리고 서울에서 알게 된 몇 분 그게 전부였지. 하지만 정말 행복했어. 할머니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내 팔짱을 끼고 걸어올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지. 신혼집은 정말 작은 방 하나였어. 부엌이랑 화장실도 공동으로 쓰는 그런 곳이었지.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불편하긴 했지만 할머니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았어. 좁은 방에서도 둘이서 나란히 앉아서 책도 보고 미래 계획도 세우고 할머니는 정말 살림을 잘하셨어. 적은 돈으로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시고 집안을 깨끗하게 꾸며 주시고 특히 할아버지가 일하러 나갈 때 도시락을 싸 주시는데 그게 정말 맛있었어. 반찬은 간단했지만 사랑이 들어 있으니까 어떤 음식보다 맛있더라고. 결혼하고 1년 뒤 내 아빠가 태어났어. 그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어. 내 품에 안긴 작은 생명이 정말 신기하고 사랑스럽더라고. 내 아빠는 정말 작았어. 내 손가락을 꼭 잡는 작은 손 그 따뜻함이 아직도 느껴져. 할머니는 정말 좋은 엄마가 되셨어. 밤에 아이가 울어도 짜증내지 않으시고 자장가를 불러주시고 자장자장 우리 아가 엄마 품에서 잠들자. 할머니 목소리가 예뻤나 봐요. 정말 예뻤어. 내 아빠도 할머니 자장가를 들으면 금세 잠들곤 했지. 그런데 그때부터 이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까, 교육은 어떻게 시킬까 책임감이 무거웠지. 내 아빠가 돌이 지나면서 할아버지는 더 큰 꿈을 꾸게 됐어. 건설 현장 일만으로는 가족을 제대로 먹여 살리기 어려웠거든. 그래서 식당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 그때 같이 일하던 김씨 삼촌이 제안을 했어. 우리 둘이 돈을 모아서 작은 식당이라도 해보자고. 밤마다 계산해 봤어. 얼마나 필요하고 어디서 가게를 얻고 무슨 음식을 팔고 정말 꼼꼼하게 계획했지. 할머니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 저도 요리 배워서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시면서 시장에 가서 장사하는 분들한테 비법도 물어보시고 드디어 작은 식당을 열었어. 테이블 5개짜리 정말 작은 가게였지. 간판도 직접 만들어서 걸었어. 서울식당이라고. 왜 서울식당이라고 지으셨어요? 할아버지랑 할머니 모두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니까.
서울에 와서 꿈을 이루자는 의미로 그렇게 지었어. 정말 열심히 했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가서 싱싱한 재료 사오고 할머니랑 같이 음식 준비하고 내 아빠는 가게 한쪽 구석에 요람을 놓고 재웠어. 손님들이 와서 아이 참 이쁘다며 귀여워해 주시곤 했지.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처음에는 별로 없었어. 하루에 서너 명, 그것도 근처에서 일하는 분들이 점심 먹으러 오시는 정도였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정성껏 음식을 만들면 언젠가는 알아봐 주실 거라고 믿었거든.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조금씩 소문이 나더라고. 거기 김치찌개 맛있다. 사장님이 친절하다. 그런 소문들이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정말 잘 되고 있었어. 단골 손님들도 생기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날도 있었고 그럼 성공하신 거네요. 그렇게 생각했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보세요? 서울식당 사장님이시죠? 은행에서 전화드렸는데요. 대출금 상환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야겠습니다. 그때 정말 당황했어. 무슨 대출금이요? 했더니 김씨 삼촌이 내 이름으로 보증을 서놨다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도 믿을 수가 없었어. 급하게 김씨 삼촌을 찾아갔더니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미안하다. 가게를 확장하려고 했는데 일이 잘못됐다고만 하더라고. 알고 보니 엄청난 빚이었어. 우리가 몇 년 벌어도 갚기 어려울 정도로 큰 돈이었지. 그날 밤 할머니한테 사실대로 다 말했어. 가게도 문을 닫아야 하고 빚도 갚아야 한다고. 할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 그냥 내 아빠를 꼭 안고만 계시고. 할머니가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그럴 만도 했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모은 돈도 다 날아가고 꿈도 산산조각 났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모은 돈도 다 날아가고 꿈도 산산조각 났으니까. 그런데 한참 뒤에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 여보 속상하긴 하지만 우리 가족이 건강하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돈은 또 벌면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 이런 훌륭한 아내를 두고도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싶어서. 그래서 다시 공장에서 일하게 됐어. 낮에는 기계 부품을 만드는 일, 밤에는 청소 일. 정말 힘드셨겠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했어. 가족이 있다는 게, 할머니가 믿고 기다려준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때 알았거든. 내 아빠도 그때부터 말을 하기 시작했어. 아빠, 엄마 이런 말들을 일에 지쳐서 집에 돌아와도 내 아빠가 웃으면서 아빠 하고 달려오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지. 할머니는 정말 대단했어. 집에서 바느질 일을 받아다가 하시면서 생활비를 보태주셨지. 밤늦게까지 재봉틀 돌리는 소리가 지금도 귀에 들려. 어떤 날은 정말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 하지만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우리 힘내요. 조금만 더 버티면 좋은 날이 올 거예요. 라고 하시면 포기할 수 없으셨겠네요. 그래. 그리고 실제로 조금씩 좋아졌어. 열심히 일하니까 회사에서도 인정해 주시고 월급도 조금씩 올려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졌어.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내니까 서로를 더 아끼게 되더라고. 내 아빠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 우리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싶어서. 아빠가 공부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 집에 오면 아빠, 오늘 수학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하고 뛰어와서 시험지를 보여주곤 했지. 그런데 내 아빠는 공부만 잘한 게 아니라 마음씨도 착했어.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고 할머니 일도 도와드리고 특히 할머니가 바느질 하실 때 옆에 앉아서 실을 정리해 드리거나 바늘에 실을 깨어 드리거나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기특했지. 아빠가 그렇게 착했어요? 지금도 착하지만 어렸을 때는 더 착했어. 한 번은 내 아빠가 용돈을 모아서 할머니한테 꽃을 사다 준 적이 있어. 엄마, 매일 힘들게 일하시니까 이 꽃 보고 기분 좋으세요. 라고 하면서 그때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리고 내 아빠는 벌써부터 꿈이 있었어. 아빠, 저는 커서 선생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빠, 엄마를 편하게 해드릴 거예요. 할머니랑 똑같은 꿈이네요.
그래, 할머니를 많이 닮았어. 그래서 할아버지는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생각했지. 이 아이의 꿈을 꼭 이뤄주고 싶어서. 그래서 밤에 야간 아르바이트도 더 했어. 내 아빠가 잠든 후에 나가서 신문 배달도 하고 청소 일도 하고. 힘들었지만 내 아빠의 웃는 얼굴, 할머니의 격려, 그것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내 아빠가 중학생이 됐을 때 정말 의젓해졌더라고. 키도 훌쩍 크고 목소리도 굵어지고. 그때도 공부 잘했어요? 더 잘했어.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집안일도 많이 도와줬어. 할아버지가 늦게 들어오면 아빠 고생하셨어요 하면서 어깨도 주물러주고. 한 번은 정말 감동받은 일이 있었어. 내 아빠가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하더라고. 중학생이 아르바이트를요? 아빠가 너무 힘들게 일하시는 것 같아서. 라고 하면서 그때 정말 눈물이 나려고 했어. 물론 말렸지.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그게 아빠한테는 가장 큰 도움이야 라고 했더니. 알겠어요. 아빠, 그럼 꼭 좋은 고등학교 가서 아빠 자랑스럽게 해드릴게요. 정말 기특한 아들이었어. 그래서 할아버지도 더 열심히 일했지. 내 아빠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던 해 드디어 우리만의 집을 장만할 수 있게 됐어. 정말요? 그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 비록 작은 집이었지만 우리만의 공간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할머니가 빈집에 들어가서 방 하나하나를 돌아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여보, 우리 집이에요. 진짜 우리 집. 이제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날 밤 온 가족이 빈 방에서 둘러앉아서 미래 계획을 세웠어. 어디에 뭘 놓고 어떻게 꾸미고. 상상만 해도 행복해요. 내 아빠도 정말 좋아했어. 이제 친구들 집에 놀러 오라고 할 수 있겠다면서. 그런데 민지야, 내 아빠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에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어떻게 된 거예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하시다가 갑자기요? 하시면서 쓰러지셨어. 그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 급하게 병원으로 모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오래전부터 몸이 안 좋았는데 참고 지내셨던 것 같다고. 할머니는 그때까지도 괜찮다. 괜찮다고만 하셨어. 아이 대학 보낼 때까지는 아플 수 없어라고 하시면서. 할머니가 얼마나 걱정되셨을까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회사에 사정을 말하고 간병 휴가를 냈어. 낮에는 병원에서 할머니를 돌보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했지. 그런데 내 아빠가 정말 어른스럽게 행동했어. 학교가 끝나면 곧장 병원으로 와서. 아빠, 저는 여기 있을 테니까 아빠는 집에 가서 쉬세요라고 하더라고. 우리 아빠가 그랬어요? 그래, 할머니한테 책도 읽어드리고 손도 잡아드리고. 할머니가 우리 아들 정말 잘 컸구나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어머니, 이 소설의 주인공처럼 어머니도 꼭 건강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 합격하는 모습도 보시고 결혼하는 모습도 보셔야 해요. 그런 내 아빠를 보니까 정말 자랑스러우면서도 고마웠어. 이런 아들을 둔 게 얼마나 다행인지. 그리고 할머니도 우리가 정성껏 돌봐드리니까 조금씩 좋아지셨지. 좋은 약도 나오고 무엇보다 가족의 사랑을 받으시니까. 다행이에요. 할머니가 건강해지셨구나. 그래, 몇 달 후에는 퇴원하실 수 있었어. 집에 돌아오신 할머니가 정말 기뻐하시더라고. 우리 가족 정말 고마워요. 아프면서 깨달았어요. 가족이 건강하게 함께 있는 것만큼 소중한 게 없다는 걸. 그래서 지금도 매일 저녁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감사해.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에.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가족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져요. 그래, 민지야, 할아버지가 평생을 살아보니까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 큰 집에 산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힘들 때 힘이 되어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모두가 있어서 저는 정말 행복해요. 우리 민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정말 뿌듯해. 할아버지, 내일도 또 이야기해 주실 거죠? 물론이지. 할아버지한테는 아직도 들려줄 이야기가 많거든. 내 아빠가 대학 가던 날 이야기, 결혼하던 날 이야기, 그리고 너희가 태어났을 때 이야기.
와, 정말 기대돼요. 그래,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집에 가서 아빠, 엄마한테 할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전해드려라. 네. 할아버지도 사랑해요. 할아버지도 사랑한다, 민지야. 참 고마운 손녀야. 이렇게 내 이야기를 들어주니 인생이란 참 신기한 거구나. 힘들었던 순간들이 지금은 다 소중한 추억이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행복을 만들어 주었구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